이제 33번부터 보죠. 네. 자, 33번. 2018년 5월 1일 날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10억의 주택을 취득을 해서 2024년도 현재 소유하고 있다. 2024년도 갑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수시부가 사유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부과하고 갑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만몇세 65세며 1세대 1주택자여야 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의 특징이 혜택이 있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을 빼고, 그래서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해서 과세표준 나오죠. 거기다가 또 하나 혜택은 연령에 따라 공제 혜택 주죠.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그러면 얘는 65세 이상으로 들어가니까 몇 프로? 30%. 그죠? 다음,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그죠? 5년에서 몇 년?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이면 50%를 공제해 주거든요. 근데 얘는 2000 몇 년? 18년에 취득을 해서 지금 2024년도 10월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19, 2020, 6년 됐나? 그죠? 5년 이상 10년 미만,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몇 프로? 아니, 40%. 그죠? 몇 프로요? 40%. 5년에서, 맞네. 5년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 40%. 그죠? 그래서 지금은 20%예요. 그럼 50%네? 그리고 이제 갑니다. 자, 갑,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부과권 제척기간에 대한 기산인. 제척기간이 뭐죠? 세금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 날이 제척기간인데 시작하는 날이 언제냐? 과세기준, 납세의무 성립된 날.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이 언제요? 6월 며칠? 1일 과세 기준일이 되면 거기서 그날부터 날짜 계산 들어가. 그래서 몇 년? 기본 5년. 그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면 10년. 근데 여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기본 몇 년? 5년 지나면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2024년도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된 거잖아요. 올해 거. 그죠? 그러면 시작하는 날. 맞죠? 이해가세요? 예, 과세 기준일이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부세는 올해 거는 올해 6월 1일 기준이고 내년에 가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작. 그죠? 예. 다음, 갑이 고령자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계 100분의 얼마 30 연령에 따라 공제한다. 맞죠? 다음, 갑의 종합부동산세 징수권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죠? 세금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게 기본 몇 년? 5년. 소멸시효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 5년이에요. 근데 이 기산일은 시작되는 날 그랬죠.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 종부세는 언제 납부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게 납부 기간이잖아요. 요거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까 세금 내라는 건 과세 기준일로부터 시작. 그럼 여기는 언제? 2024년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니까 그거 다음날 16일 맞죠? 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법정 납부 기한 있죠? 예, 그거 다음날. 그러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과세 기준일. 다음, 갑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인 경우 그랬죠? 그럼 250만 원 초과하니까 분할 납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150만 원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잖아. 여러분 300만 원이면 기본 얼마 내야 돼?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 금액이 얼마죠?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거 틀렸어요.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내는 거죠. 그죠?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 250만 원은 내야 돼. 그러면 초과하는 거 50만 원만 6개월. 그죠? 참고로 4번에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납부는 다 똑같은데 기간만 틀리죠?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다음, 갑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이 지금 몇 년? 5년에서 10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 20%.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100분의 20을 공제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거 4번 분할 납부.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을 무하면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그죠? 예. 다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옳은 것. 자, 양도차익은요 원칙이 실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럼 갑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얼마? 6억 됐어요? 6억 됐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얼마? 불분명하죠? 없죠? 그럼 뭘로 가? 이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 매감환 이렇게 가야죠? 근데 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요. 얼마? 2억. 그럼 여기가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가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실거래가 아니라 뭘로 가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면 이런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있어도 안 하죠. 그럼 뭘로 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얼마? 기준시가 1억. 1억에 몇 프로 등기됐으면 3%. 그럼 얼마?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이 계산공제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이 들어가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근데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가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곱해라. 그게 비용이다. 그래서 300만 원 빼. 됐어요? 그러면 얼마야? 6억에서 2억 빼니까 4억이죠? 근데 300만 원 빼니까 끝에 700이 나오네. 답은 몇 번? 4번. 그죠? 3억 9,7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게 300이니까 끝에 700. 자, 다음. 이번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여기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양도 가액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려면 뭐? 취득 가격. 그죠? 취득 가액. 거기에다가 뭐?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무슨 비용? 양도 비용.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죠.
그런데 부당행위는 뭐죠? 세금마다 특징이, 취득세 부당행위는 취득세를 조금 내려고 하는 거니까 취득가격을 낮춘 거고,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는 요걸 줄여야 세금 조금 나오죠. 줄이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하면 이게 적게 나오죠. 근데 이런 행위를 누구랑 했다고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한 거야. 특수관계인하면 친인척이죠. 그때 누구는 빼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한다? 제외. 왜 제외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는 매매 자체가 증여로 가니까, 그저 빼고 친인척 간의 형제 자매, 그죠? 친인척 간의 거래로 인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에 얼마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건 무슨 거래예요? 부당한 방법이죠. 이럴 때는 너네들이 주고받은 가격이 있어도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은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예? 자, 지방세법에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그냥 시가, 그죠?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자, 갑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 그러는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로와 거래해서 토지 등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를 초과해서 뭐 했다?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조금 내려면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초과해서 취득했어요. 이 취득 가격을. 또는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취득 가격이 있어도 인정 안 하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이. 맞죠? 자, 지금 취득 가격을 높게 했어요. 왜? 이걸 줄이려고. 다음 두 번째는 특수 관계 있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하고 양도, 요거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시가에 뭐 미달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역시 양도가액 주고받은 거 인정 안 하고 시가로 계산한다. 그죠? 시가. 그럼 여기서 이제 3번은 도대체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켰다는 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여기 부당행위냐 아니냐의 판단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날 때 부당한 거래다.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시가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시가라 하면 양도 또는 취득일 전후 몇 개월? 3개월 이내 당사자 간의 매매, 감정, 공매, 경매, 보상, 그런 가격을 말한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에서는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취득세에서 시가 인정액은 전 몇 개월? 6개월, 후 3개월. 이거는 전후 3개월. 이해가세요? 예, 차이가 있다. 예, 좋아요. 맞고. 그럼 5번 특수관계인 부모 자식 제외하고 자산을 증여하는,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틀렸는데 요거 여기 보세요. 부당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죠. 예? 이건 친인척 간에 짜고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팔 때 가격을 다운계약서 작성한 거죠. 이것도 부당행위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실래요? 이거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부동산을 뭐예요? 증여해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제외. 예, 증여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요쯤에 타인한테 뭐 했어요? 양도해서 타인한테 양도. 이해가세요? 그러면 양도로서는 누가, 여기 보세요. 자, 형이 친인척한테 증여했는데 얘가 뭐 받고?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팔면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왜? 부당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만 예외가 있네. 왜? 얘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증여세. 만약에 얘가 팔은 걸로 계산하면 뭐? 양도소득세. 두 개를 합쳤더니 이게 1억이야. 그럼 여기는 1억 그냥 숫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여기가 A야, 여기 얘가 B야. 그러면 이게 세금이 더 뭐하면 많으면 국가는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 이런 예외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형이 직접 뭐 한 걸로 봐? 양도한 걸로 보는데 다만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얘가 양도한 걸로 계산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서 합쳐봤더니 얘 세금이 더 뭐해? 많으면 국가는 이리 간다. 이해가세요? 그럼 예외 없는 게 아니라 기본이 직접 양도로 보지만 예외가 있죠. 그래서 여기 특수 관계인에게 뭐 했어요? 증여를 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친인척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에게 뭐하면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틀렸다. 예외 없이 여기서 틀렸어요. 예외가 있잖아. 어떨 때 요거 수증자가 부담하는 뭐 세금이 다시 말하면 수증자가 부담한 세금 요거 뭐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합계가 뭐하면 크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죠? 제일 어려운 거. 예. 그래서 틀린 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부당거래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친인척한테 증여해서 간접적으로 10년 안에 파는 행위. 또 하나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처럼 꾸며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거. 그죠? 이 부당행위는 두 가지. 다음 36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가 입주권. 여러분 고가주택이라고 들어봤죠? 1세대 1주택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고가 입주권도 있어요. 고가 입주권 여기 보실래요? 이거 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2년 보유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2년 보유한 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뭐가 돼? 주택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철거 안 됐어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뭘로 바뀌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그럼 보세요. 얘는 주택 가지고 있다가 1세대 1주택 요 관리처분 계획 아니면 철거될 때까지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니까 여기서 팔아도 뭐야? 비과세야. 근데 안 팔고 지금 뭘로 바뀌었어?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입주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입주하지 못하고 여기서 입주권을 뭐해? 입주권을 팔아.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입주권을 파는 건 원래는 주택은 아니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충족하고 나서 입주권이죠. 그럼 이거 팔 때 다른 주택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주택 파는 걸로 보고 너 세금 내지만 이게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입주권 팔 때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고가주택과 똑같아. 고가 입주권이다.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 과세인데 다 과세하지 않고 12억 뺀 나머지만 과세하죠. 예, 좋아요. 그래서 1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본다. 맞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으면 그 전까지는 주택인데 여러분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고도 그냥 주택에서 살잖아. 그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기 전에는 뭔데? 주택이야. 근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받았으면 철거 안 했어도 그때는 주택이라고 안 해요. 조합원 입주권이요. 이해가세요? 자, 요거 맞아요.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하면 몇 년 보유? 기본 2년 보유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여기까지 맞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 충족한 다음에 뭐가 됐어? 조합원 입주권 돼서 이거 가지고 있다 뭐하면? 양도하면 당연히 뭐다? 비과세. 다만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뭐다? 과세한다. 맞죠? 고가 주택과 똑같으니까. 다음 3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가 입주권의 양도 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가액에서 얼마? 12억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만 과세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3번이 여기 보세요. 자, 조합원 입주권 팔 때 15억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15억. 그런데 주택 취득한 게 필요 경비가 만약에 얼마? 10억이야.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5억이죠.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면 고가 입주권이면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얼마에 팔았다? 15억. 15억에서 기본 얼마? 12억. 이렇게 계산해서 양도 차익은 얼마? 1억이 나오겠죠. 고가주택과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 맞아요. 다음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가 입주권 몇 년 보유? 5년 보유, 2년 거주하였다. 여기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왜 틀렸죠?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 주택과 똑같아.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5년이죠. 그럼 5, 4. 그 다음에 2년 거주했잖아요. 그럼 2, 4, 8. 그럼 최저 10%가 아니라 28%. 그죠? 많이 공제줘요. 네. 다음 5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고가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최저 몇 프로부터 20%부터 최고는 80%까지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몇 년 거주?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 돼. 이해가세요? 예. 고가주택과 똑같은 거예요. 예. 다음 37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연결 틀린 거. 여러분 취득세는 어떤 행위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린데 유상 매매로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 가격 맞죠? 그런데 매매라도 누구와 거래야? 특수 관계인과 거래로 부당행위를 했죠? 그럴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틀렸네. 시가 인정액. 다음 상속은 시가 표준액 맞죠? 근데 증여는요 세금 많이 부과해야 돼. 시가 인정액 맞죠? 토지의 지목 변경 사실상 취득 가격 맞죠? 근데 여기 단서가 지목 변경의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지목을 변경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단서 없으면 간접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기본이 사실상 취득 가격.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로 가면 안 되지. 틀린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몇 개? 하나.
그죠? 2번. 자, 다음 38. 사치성 재산. 이거는 시험에서 최근 10년 넘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1번 지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1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무슨 세율?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지요? 2%. 2%에 100분의 400이면 4배죠. 2%에 4배면 8%를 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사치성 재산은 무슨 세율? 표준세율에다가 8% 더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 요 표준세율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으면 몇 프로죠? 취득세 4%. 농지 말고 상속받았으면 2.8, 증여받았어요. 부동산 그럼 3.5, 건물을 새로 지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소유권 보존 등기 2.8, 공유물 분할한다 그러면 2.3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표준이죠. 봐요.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어요. 그럼 몇 프로인데? 4%인데 사치성 재산이야. 그럼 여기다가 8% 더하라 이거지. 그럼 12%. 또 상속받았으면 10.8인데 사치성을 상속받았다. 10.8. 증여받았는데 사치성이다? 그러면 11.5.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뭐라고 그냥 합쳐서 무슨 세율? 표준세율의 몇 프로? 8%.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사치성 재산. 이해가세요? 자, 그럼 참고로 2번. 사치성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만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웬만하면 만들지 말라 이거죠. 국가에서 볼 때는. 왜? 대중 골프장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지. 특정인만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이런 건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만들면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그럼 대중 골프장은 중과세 안 해요. 회원제 골프장. 여러분, 회원제 골프, 이렇게 골프장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뭐 할 때? 개장할 때, 등록할 때, 신고할 때 구분해요. 여기는 요 부분은 누가? 회원들만, 회원용. 요거는 일반 대중 골프장. 그러면 대중 골프장 요 부분은 중과세 안 하는 거고, 회원들에 대한 것만 중과세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은 만들어도 좋은데,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웬만하면 축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그거예요. 맞아요. 다음 개념. 고급원학장이 뭐예요? 고급원학장은 도박장, 자동 도박기가 설치되거나 유흥주점, 풍기문란을 저해할 수 있는 거 있죠? 클럽,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디스코 클럽도 있고, 젊은이들 가는 클럽도 있고, 콜라텍도 있고, 캐바레도 있고, 라이트 클럽도 있죠? 이런 무도장,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이런 데가 고급원학장이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 3억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3억이라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이 한 10억 정도 주고 선박을 사면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억을 뭐 하려면, 초과하려면 시중 가격이 얼마? 10억을 넘는 요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고급 선박이야. 그것도요, 취득할 때 요거 실험 실습, 학교 등에서 요트 살 수 있죠? 해양수산대 같은 데서. 그거 왜 사? 실습용으로. 그런 건 사행심이 아니고 그런 건 사치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 예외 규정도 있어요. 가볍게 봐요. 그리고 한 구의 건물 대지 면적이 주택 662, 약 200평 부하고 초과하고, 건물과 토지 합쳐서 시가 표준액이 12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여기서 틀렸는데 12억이 아니라 9억이다. 9억. 9억을 뭐 할 때 초과. 공시가격 9억.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최근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10년 정도 됐어. 그런데 하나 정도는 아까 1번, 그죠? 표준세율의 몇 프로? 8%도 하는데 8%도 한다 그렇게 안 하고 표현이 이렇게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400을 표준세율에 뭐 한다?
팔아. 그죠? 그게 8% 더하라 이 얘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는 이게 단골 시험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2011년서부터는 뭘로? 취득세로 바뀌면서 이제는 혼동돼. 그래서 거의 물어보지 않고 있죠. 자. (39)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으로 옳은 것. 자, 갑의 배우자 소유주택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갑은요 15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고, 갑은 또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부세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은 합산할 때 과세 안 하는 거 있죠?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임대사업하는 그런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과세 안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주택수에서도 보한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그럼 얘는 주택 몇 개야? 그냥 하나다 얘기야. 결론은 얘는 지금보다 1세대 1주택자다 얘기. 이거 과세도 안 하고 합산해서 제외되니까, 주택세에서 빼니까. 그러면 공시가격 얼마? 15억. 그죠?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빼.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니까 36, 18, 1억 8천만 원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1세대 1주택. 근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보세요. 일반 주택 10억짜리, 상속주택 3억짜리 있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본다는 얘기는 이거 과세 안 한다, 저거랑 틀려요. 이건 합쳐. 과세 합치면 얼마예요? 13억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몇 년 동안만. 그럼 12억을 빼라 이거야. 이해하세요? 얘는 아예 과세를 안 하고 주택세에서도 빠져. 근데 얘는 과세 하는데 혜택을 줘. 얼마로? 9억이 아니라 12억. 차이점이 있죠? 예, 좋아요. 자, 이번에는 40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이거 지금 많이 틀렸어요. 40번. 아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등기됐으면 공제받죠? 됐어요? 공제받아. 다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 제외니까 이건 안 해줘. 5년 보유했어도 미등기는 안 해줘. 미등기니까. 그죠? 또 1세대일 때 몇 년 보유? 10년 보유한 고가주택인데 여기서 1년 거주했대. 1년만.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공제 안 해줘요? 해주는데 6에서 몇 프로? 30%를 해주는 거지.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했으면은요 20에서 최고 몇 프로? 80% 많이 공제해 주는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 안 했으면 이거는 1년에 몇 프로씩? 2%씩 그거 공제해 주지. 어쨌든 공제는 해줘. 조금 해줄 뿐이지. 이해가세요? 예.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유한, 5년 보유했고 조정지역에 2주택이라도 공제해 주죠? 예.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조정지역에 2주택, 3주택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할증도 안 하죠? 예, 이렇게 해서 2개 빼고 3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답은 몇 번? 3번. 어디서 틀려서 어떤 거? 이거? 예? 예.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를 했으면 많이 공제해줘. 혜택을 줘.
근데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일반 부동산과 똑같이 2%씩. 그죠? 예. 자, 고생하셨고요. 새로운 거 이제 2, 3일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그거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했던 거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초조해서 2차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은 이론 있잖아요. 이론. 밴드에서 제가 이론 일주일 저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한 거 있죠? 그거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예. 합격하시고 합격자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